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강인데 태풍을 뚫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전 역사를 정리해야겠죠. 지난 8회 모의고사인데 성적이 좀 좋았으면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점수 인플레이션 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점수 많이 맞으면. 근데 8회 모의고사 중에 제일 평균이 낮았었기 때문에 밝혀놓고 가야지 또 점수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도 또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점이 42.59라서 53%의 정답률입니다. 역시 인강 선생님이 1등 하셨고 인강이 엄청 많이 와 있고 직강 선생님 15등까지 이렇게 돼서 1등은 77.33점, 대단하시네요. 2등과의 점수 차이가 3점이 넘는데, 다음에 15등 하신 분이 67.6점, 여기 안에서도 1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게 이제 영교인데요. 영교 문제에서 이게 지금 쭉 보시면 제일 어려웠던 게 맨 마지막 영교 문제, 어세스먼트 문제였는데 2.13이라서 정답률 한 50%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쉽게 내느라고 냈는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좀 그랬던 것 같다는 죄송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8회까지 이제 성적을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른 게 무엇이냐면 저는 김수아 선생님 1령 문학은 1회, 4회, 7회 이렇게 해서 24점, 나머지는 28점. 저는 2회, 5회, 8회 24점, 나머지는 28점 이렇게 되고 369가 없죠. 36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배수로 넘어갈 때마다 최진원 선생님이 24점 이렇게 해서 한 번은 24점 하고 나머지 두 번은 28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그러더라도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더라도 이번 11.8점 영교는 좀 평균 50%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되게 그랬고, 어학 같은 경우는 15.3, 54%, 문학 1령 15.5, 55%. 그래서 통합을 해보니까 제일 정답률이 적었습니다. 이제까지 제일 적었던 것이 이제 45.7, 45.1 해서 2회와 7회였는데 이번에 42.6점으로 가장 낮았던 그 점수였으니까 혹시 점수가 좀 안 나왔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 8회 7, 8회 모의고사 때 알려드렸던 실러버스인데 좀 말씀드릴 게 조금 있고 이번에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개강을 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지금 개강을 했고, 그다음에 개강을 해서 토요일 날 하게 되면 이제 첨삭 및 채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음 주 토요일에 첨삭 답안지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 좋은 답안 또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답안을 스캔 떠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첨삭 피드백을 합니다. 5회에 걸쳐서. 그래서 9월 7일 1회차 모의고사에 대한 1회차 첨삭 피드백은 9월 17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수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거 참고하시고, 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15시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김 선생님이 1교시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스케줄대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삭 피드백은 원래 다 50분씩 수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6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해서 시간표를 7, 8월에 비해서 좀 이렇게 바꿨고요. 얘는 5주만 합니다. 전반기에만. 이게 이제 5 플러스 1 플러스 5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세부 강의 계획표. 그래서 1주차 지금 9월 7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9월 14일 강의 있습니다. 추석 바로 다음 날인데요. 우리는 시험하고 추석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수강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추석. 왜냐면 너 요번에는 붙는 거니 어떻게 되는 거니 막 계속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뭐 하다는 그런 듯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가지고, 특히 또 우리 출제진 중에 김수환 선생님은 며느리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어가지고 안 가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계속 아직까지도 왜 넌 선생님을 그만뒀니 막 그런 얘기하셔가지고 저 가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였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지 전국모고 1회 빼고 10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보시면 되겠고, 예, 여기 이제 하반기 전국 모의고사 픽스 됐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는 쉼 없이 11주 동안 모의고사가 있다는 거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모의고사는 이제 응시료 1만 원인데 우리 지금 수강생들은 무료니까 다 하시면 되겠고, 요거 2주차, 그래서 이제 이거 봐야시겠죠? 2주차 때 택배가 배송이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미리 보내면 또 좀 이상할 것 같고 해서 인강 선생님들은 요 2회차를 업로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이나 뭐 수요일 날 여기도 이제 연휴를 쉬어야 되니까 업로드 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내는 것으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한 해 배송비가 이제 세이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먹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예정되지 않았던 하반기 전국 모의고사를 원래 이제 다 오셔서 하도록 했고, 인강으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인강생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오셔서 시험 보는 것도 당연히 무료고, 만약에 너무 집이 멀어서 막 부산이나 뭐 울산 뭐 이런 데는 너무 멀잖아요. 진주 막 이런 데. 그런 데서는 오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그 시간대에 동일하게 올리고, 그분들도 저희 수강생이시니까 이제 저희가 첨삭은 이때는 안 하고 채점을 해드리는데 통계 다 집어넣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때 인강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발송을 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이게 지금 인강으로는 오픈이 안 되는 거니까 인강처럼 발송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저희가 이제 채점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혹시 1회분 그 추석 때 그 발송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환불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너무 복잡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강생 첨삭은 매주 월요일 자정까지 해주시고, 괄호 안에 라이팅 세미나 수업일이 있는데 6강부터 10강까지는 라이팅 세미나가 없습니다. 당연히 10강에 대한 라이팅 세미나는 있을 수가 없죠. 시험 보고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6회부터 10회에 대한 모의고사에 대한 라이팅 세미나는 없다는 거. 그다음에 첨삭, 오늘 이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삭은 여기 지우개가 멀리 가 있네. 1357, 2468, 4회에 받게 되고, 첨삭을 신청하신 분은 첨삭을 안 하는 주에, 내가 만약에 1357에 걸린다면 2468, 9회 채점은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1357 첨삭은 직강 앞자리 7만 번대, 이렇게. 2468 첨삭은 앞자리 6만 번대. X가 낫겠구나. 이렇게 첨삭을 받게 되니까, 내가 앞자리가 지금 6만 번대다. 그러면 이번에는 채점만 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강은 우리가 번호가 없기 때문에, 수강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름, 기억부터 시옷까지, 그다음에 이응부터 히읗까지가 2468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뭐 채점을 한다고 해도 그 정확하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든지 또는 자기 점수에 대해서 의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질문을 질의응답 받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다음에 9회 모의고사는 전원 채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할 준비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요거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업로드 기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 모의고사. 저희는 2번부터 시작되죠. 지금 채점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기입형 다 채점했으니까 두 자리 별명 쓰라고 했잖아요. 별명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합격. 합격도 있고 또 같으면 또 최준호 선생님이 또 그 바꾸라고 종용을 하죠. 그래서 합격도 있고 합격도 있고, 하여튼 합격에 대한 의지가 우리 안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the passage and follow the directions.
NI grandparents 또는 같이 갔던 1.5세대 아빠, 그다음에 현재 이제 거의 미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 애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세대에 대한 내용도 나왔죠. 하지만 밑에 있는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와서 Anna's grandparents English is a typical example of 뭐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제 동격으로 처리했습니다. Relatively permanent incorporation of non-standard linguistic forms into a person's adult competence. 그래서 비교적 공고하게 잘못된 언어 형태가 제2 언어 컴피턴스, 즉 능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the fossilization이라고 하죠. 게다가 그 다음에 보면 normal stage다 했으니까 learner language development 또는 interlanguage development 사이의 맨 마지막이 stabilization 또는 그것을 약간 네거티브 커노테이션을 집어넣어서 fossilization 하니까 fossilization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A형은 지금 최준현 선생님 채점하고 있어서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깐 살펴보지는 못해서 B형만 봐서 하여튼 fossilization만 정답이 되겠고 대소문자는 상관없이 앞에는 소문자고 밑에는 대문자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fossilization 영어 교육을 모르는 사람도 이 화석화 현상 얼핏 들어봤을 텐데 우리 시험에서는 나왔느냐? 최근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00년도 이전에 90년대에 이거 찾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사일런트 웨이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error correction is often offered by the teacher since the uncorrected errors must be lead to fossilization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피드백을 주지 않게 된다면 fossilization이 있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데 잘못된 거니까 사일런트 웨이는 침묵식 교수니까 교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애가 발견할 때까지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알 수 있고 거기에서 fossilization이 한번 나왔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네, 기입형이니까 설명 없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오른쪽에 있는 B는 이제 제 교재에 실려 있는 것인데 An Introduction to Language라는 그 원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문제화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본 교재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이제 생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번에 있는 elaboration에 대한 설명, 그거 언젠가 한번 낸다 계속해서 벼르고 있다가 요번에 냈는데 원래 08년도 서울 기출문제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elaboration이라는 거 다 아시다시피 elaboration은 simplification과 함께 modification의 한 종류인 거죠. 그래서 언어 자료를 non-native 스피커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는 것을 말하는데 simplification이 short and simple sentences and high frequency word를 쓰는데 elaboration은 뭔가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elaboration에 대한 밑에 타입이 있고 정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identify the type of elaboration in the underlined utterances 두 개가 있습니다. conversation 1에 native speaker 1과 conversation 2에 native speaker 2 있으니까 identify 하면 2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NS1, NS2가 있는데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이게 2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explain the reasons with evidence from the passage 했습니다. 그러니까 explain 하게 되면 또 2점입니다. 그대로 이제 2점. explain 하라는 것은 이 문제는 아주 간명해서 그 커다란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서브 카테고리가 redundancy, regularity, explicitness. 그거를 고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하위 또 서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서브 카테고리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이제 redundancy가 있다면 redundancy is achieved by devices as 이게 repetition인지
paraphrase인지 또는 provision of synonyms of low frequency lexical items in oppositional phrases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연결해서 명사 키워드만 쓰게 되면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onversation 1을 보니까 conversation 1과 conversation 2가 이제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eating habit에 대해서 그래서 pardon me 했더니 I don't think it's changed my eating habit 해서 이게 changed 됨이 my eating habits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지금 대명사 anaphoric을 쓰지 않고 full noun phrase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두 번째 regularity에 보면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예시로 full noun phrases instead of anaphor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밝혀주면 되죠. 근데 얘는 A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A에 제시되어 있는 noun phrase가 무엇인지 또는 anaphor가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면 B에 있는 요소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에비던스인 거죠. 그럼 쉽게 이렇게만 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identify 문제는 저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만 정해주면 됩니다. regularity다, explicitness다 정해주면 되는데 explain 할 때는 A에 있는 요소가 어떻게 B에 있는 요소와 매칭이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explain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뭐로 바뀌었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full noun phrase인데 gone이 we've gone 해서 we've가 이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edundancy 안 써도 되는데 왜냐면 we라는 거 다 아니까 다음에 이게 have, we've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있는 거 또 안 써도 되는데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redundancy에 그라마티컬한 릴레이션을 나타내 주는 거 컨텍스트로부터 그냥 알 수 있는데 명확하게 한 번 더 써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redundancy. 그래서 이제 간명하게 딱딱 명사만 써주면 정답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네이티브 스피커 1과 네이티브 스피커 2가 use regularity, redundancy 똑바로 쓰시면 1점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a full noun phrases instead of an anaphor 해가지고 얘가 A에 있는 요소, eating habit, 댐이 B에 있는 요소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고 하나만 쓰셨으면 0.5점. 다음 두 번째 네이티브 스피커 to overtly mark the grammatical relation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기 grammatical relation에서 이게 무엇인지 subject verb다. 그래서 여기 we've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에 있는 요소와 이것도 subject verb가 살아났다니까 이것도 B인 거죠. 얘는 지금 키워드를 쓴 것이고 얘는 예시를 쓴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얘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저는 둘 다 쓴 것이고 subject verb가 더해졌다. 뭐 이렇게 subject와 verb 사이에 관계를 명시했다라고 이 B에 있는 요소를 상위어 처리해서 써도 되는 것이고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기 프로나운인데 이제 anaphor가 프로나운을 연결시키는데 저것도 일종의 B에 있는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죠. 가급적 B에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상위어 처리, 키워드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시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A에 보기에는 단락으로 나눠져 있지만 08년도 서울 기출문제에서는 그냥 줄글로 줄줄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똑같은 패세지인데 일레보레이션이 무엇인지 얘기하고서 여기 이제 redundancy는 여기 있고 그다음에 regularity는 뭐 어디 있고 그다음에 맨 끝에 그 greater explicit는 여기 있고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렇게 그냥 줄글로 놔두면 혹시라도 무엇인지 간과하시고 또 이 영역, 이 레벨로 써야 되는지 그 밑에 있는 레벨로 써야 되는지 혼동을 하실까봐 타입을 구분해 놓고 밑에서 찾아쓰기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렇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 단락을 지어 놓고 이제 문제를 내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 08년도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시면 밑에서 fill in the blank라고 이렇게 나왔죠. fill in the blank라고.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elabo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genuine version에서는 the advent of a
personal computer가 the advent or arrival, 쉼표에서 or가 있건 없건 간에 쉼표가 있으면 oppositional phrases, 여기서는 oppositional word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1번에 이제 소개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이라고 하면 provision of synonym 해가지고 redundancy 1번에 대한 예시가 됐고, 그 다음에 regularity 대신에는 retention of optional constituent 했는데 여기에 이제 위에서는 from the pen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with로 바꿔놓고 나서 혹시라도 얘를 빼도 with가 뒤에 있는 펜과 타이프라이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in recent year 요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럴까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썼다. 앞에서는 from the pen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돼서 from the typewriter from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with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옵셔널한 constituent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explicitness는 addition of intra and intersentential linker인데 that is 해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요소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접속사 형태로 이제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그대로 시험 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그대로 내면 좀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전에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A 구본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는 풀었으니까 일레보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일레보레이션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syntactic modification과 lexical modification에 대한 개념. 근데 거기에서는 그 syntactic modification과 그 lexical modification 쓸 때 syntactic modification은 좀 이제 쉽게 하려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도 대여리즈 같은 거, 그러니까 앞에서 관계대명사 같은 걸 안 쓰고. 그런데 그 lexical modification에서는 뭐 integrity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되게 어려운 단어. 왜 어려운 단어를 썼냐고 했더니 하이 레벨 또는 어드밴스 레벨 학생들한테 조금 더 챌린징한 스크립트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일레보레이션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정의에서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Elaboration은 is an approach to improving the comprehensibility of spoken or written text죠. Elaboration은 어렵게 쓰는 것이 Elaboration이 아닙니다. 뭔가를 더해주지만 그것이 학습자의 이해도, comprehension을 높이는 방향으로 있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설명이 없는 개조식, 서머리 또는 그 요약 이런 것들이 더 사람의 그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까봐 설명하는 글을 더 집어넣어줘서 길어질 뿐이고 또 문장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뿐이지, 이것의 목적은 애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드밴스드 러너들을 위해서 조금 고급진 단어들을 써가지고 챌린징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일레보레이션이 아닌 겁니다. 그냥 just modification인 거죠. 그 modification은 사실은 일레보레이션과 simplification에 들어가 있지만 그 modification 안에도 사실은 comprehensibility를 높인다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선생님이 챌린징하게 하려고 바꿨다 그러면 그거는 modification인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디피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수정문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일레보레이션은 그냥 어렵게만 쓰는 것이다, 어렴풋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쉬운 그러니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꼭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그냥 원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던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 얘기하는 일레보레이션의 정의니까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Read the passage in A and examine the classroom interaction in B and follow the direction. 이게 스트래터지가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옵니다. Direct와 indirect. 그래서 referring to the strategies in A, describe the procedure. describe. 좀 어려운 거였다. describe. 근데 뒤에 나온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procedure니까 이게 from to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에서 뭐로 이게 진행됐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describe, 여기서 describe는 시간의 순서나 공간의
공간,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몇 군데를 또는 두세 군데를 적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점. 그런데 referring to the strategies in A니까 A에 뭐가 나타나 봤더니 피드백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다이렉트 피드백과 인다이렉트 피드백. 그러면 다이렉트 피드백이 먼저냐? 인다이렉트 피드백이 먼저냐? 이게 보통 시험 문제 나왔겠죠. 또는 뭐 DID냐, IDI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How Mr. Choi leads his student toward correction of the error. Then explain. explain 또 2점입니다. 그런데 뒤에 조건이 from the social cultural viewpoint.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했던 것이 뭐가 된다는 걸까요? 그냥 스캐폴딩 된다는 거겠죠. 또는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대로 GPD 안에서 일어나서 뭐가 된다. 또는 뭐 셀프 레귤레이션이다. 이거 써주기만 하면 그냥 2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소셜 컬처를 딱 보고 그냥 이건 스캐폴딩이야.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건 지금은 셀프 레귤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덜 레귤레이션 하는 도중이야. 뭐 이렇게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요 세 단어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A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One of the ongoing debates in correcting student. 학생의 이제 오류 지도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봤더니 indirect feedback은 무엇이냐? 거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Indirect feedback means that teacher provides student with some indication that an error exists in their writing. 지금 writing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 피드백을 지금 writing에 대한 피드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This could involve 예시가 나오면 되게 좋습니다. 언더라인 해주거나 circling 해주거나 에러 코드를 쓰는 것을 인다이렉트로 하는 것이군요. 에러 코드 써주는 건 되게 직접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인다이렉트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A에 충실해서 그렇고 다음에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a student wrote yesterday I go to the store 한다면 go도 위에다가 VT, verb tense 이렇게 the nature of the error 이거는 nature라고 그러죠. 그렇죠? 에러의 속성을 써주면 되겠다. Second strategy 이게 strategy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피드백과 인다이렉트 피드백이 뭐라고? 스트래터지라고. 세컨드 스트래터지는 다이렉트 피드백인데 아까도 되게 다이렉트 했던 것 같은데 실제 다이렉트는 무엇이냐? 티처가 얘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써주는 거. 그러니까 explicit correction 정도가 우리 여기서 말하는 다이렉트 피드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인다이렉트 피드백이 되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옆에 보니까 teachers in class like our friend 누군가가 이제 학생이 이제 쓴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 누가 한번 고쳐볼래 했는데 이제 아무도 시도를 안 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just try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답을 안 알려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여 했더니 그래 대여가 하면 어떻게 될까? their teachers 하게 되고 막 하다가 our teachers 근데 our도 맞지 않는 거야. 맨 끝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쓴 거죠. 정답을 나중에 지은 겁니다. 처음부터 너 잘못했어. 그거는 이렇게 써야지. 여기 동사가 없잖아. 여기 like 동사가 아니라 여기 이제 are를 써야지. like는 지금 전치사니까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맨 끝에는 다이렉트 피드백을 줬지만 여기에까지는 인다이렉트 피드백. 지금 인다이렉트 피드백을 쓴 이유가 뭐예요? 최대한 이거죠. self correct. 이 단어를 좀 써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self correct 하도록. 왜냐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error correction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써주면 됩니다. procedure는 indirect부터 direct로. 그래서 하나 더 써주면 처음부터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맨 처음에는 뭐야?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다가 끝에 안 나오니까 에러 코렉션을 이제 선생님이 줬다. 왜 그러느냐? 선생님이 길이 참으면서 아이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좀 아웃 오브 바운더리 되니까 GP를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직접적인 답을 줬다라고 서술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 Mr. Choi moves from 요거 써주시면 이제 1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referring to the terms in A에 대한 조건 만족입니다.
텀이 인다이렉트 피드백과 다이렉트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순서를 정해주면 이게 이제 1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교사가 뭐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셀프 코렉트 또는 헬프만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헬프는 너무 그 일반적인 일상적인 용어니까 코렉션을 향해서 점점 더 뭐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셀프 코렉트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거 셀프 코렉트 특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 요것이 1점입니다. 그 다음에 스캐폴딩 쓰면 2점 또는 GPD 써서 문장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납득할 만하다. 그럼 또 2점입니다. 둘 중에 하나. 또는 셀프 레귤레이션, 어덜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와준다. 뭐 이렇게 쓰면 그것도 다 2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7, 8월에 소셜 컬처럴 나왔는데 GPD라든지 스캐폴딩을 쓰지 않고 그냥 저스트 막 풀어 설명하려고 하는데 키워드가 있으면 그냥 2점 바로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 가지고 요번에 이제 90월에 다시 한번 내면서 그 키워드를 쓰도록 유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8년도 기입형 기출에 이미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스캐폴딩 하는 것이죠. 스캐폴딩 할 때 이번에는 GPD가 이제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Social Cultural Perspective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Social Cultural Perspective 하면 General Proximal Development 이런 걸 쓰다든지 요걸 쓰면 좋습니다. Scaffolded help 또는 Scaffolding with more knowledgeable others like teachers or capable peers. 요게 이제 핵심이죠. 대상.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scaffolding, GPD, self-regulation 또는 other regulation, teacher가 뭐 이렇게 more knowledgeable 또는 more competent user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잘 써주셨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이번에는 이제 피드백 종류 쓰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1, 2, 3장에서 쓰니까 혹시 예상을 못하고 오셨다면 제가 지금 임플리시트하게 랭귀지 애퀴지션과 세컨 랭귀지 애퀴지션 다음에 랭귀지 어널리시스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차이는 어디서 내냐면 러너 베리어블 그다음에 methodology, syllabus design, development 또는 material development 이게 세 개 장에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데 지금 1, 2, 3장 지금 랭귀지 애퀴지션하고 랭귀지 어널리시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피드백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피드백 종류가 잘 나타나지 않았죠. 6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대신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방금 전에 나왔던 라이팅과 관련된 피드백이 연관 문제라서 한번 내봤다. 나중에 되면 뭐 리퀘스트니 일리스테이션이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당연히 내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를 기대하셨다면 좀만 기다리시고 일단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이 지문의 출처는 유명한 원전의 How Languages Are Learned 그 책에서 이제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위에서는 IRF 또는 IRE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밑에 이제 실제적인 예시겠죠. Referring to the terms in IRF in A, IRF에 대한 텀을 사용해가지고 Identify two utterances, follow or feedback 이렇게 했죠. 그래서 Identify 하기만 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번호를 이제 정했습니다. 1번부터 8번이니까 8개 중에 2개를 고르시면 2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IRF의 F 또는 IRE의 E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IRF와 IRE를 구분하는 것에 익숙한데 애플북 같은 데서는 IRE와 IRF를 동일한 것으로 놓고 이 지문도 IRE와 IRF를 동일한 것으로 놓고 풀고 있습니다. Then explain how the two utterances are different. 그래서 explain 하게 되면 2점입니다. 근데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A에서 보통 IRF를 쓰는 곳과 다음에 IRF를 쓰지 않는 out of the classroom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제 먼저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totypical TS interaction consists of recurring three-part consequence인데 여기 보니까 I, R, F 그것은 보통 영국
그 분석가들이 쓰는 방식이고 미국 분석가들은 IR2를 쓴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지금 얘네 둘을 동일하게 놓고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얘를 구분해서 쓰는 사람들에서는 IR2는 별로 안 좋은 것이고 IRF는 조금 좋은 거. 왜냐하면 IR2는 이밸류에이션 하니까 거기서 인터액션이 중지되는데 IRF는 좀 더 인터액션이 확장된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동일하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So can you read question 2에서 initiation에서 Where was Sabina when this happened? 그래 맞았어요. 그래서 IRF 이게 IRF인데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이제 evaluation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유닛 10 그러면 그녀가 어디 있었지? 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go out. Yes, went out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evaluation 한 겁니다. 여기서 쓰인 이제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쓰인 질문은 referential question이 아니라 display question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답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짐짓 너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선생님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나온 지시문대로 알고 있는지 이제 물어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았으면 맞았다고 하고 틀렸으면 이제 틀렸다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Notice that 네 번째 줄에 보면 The teachers follow up, evaluate the learner's answer. Such feedback is important to the learner.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주게 되면 이제 evaluate 한다. 명칭으로는 follow up 또는 feedback이라고 지금 통일해서 썼지만 결국은 evaluate 하는 것이 뭐다? 중요하다고 나왔잖아요. 노티스 하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conversations outside the classroom. IR이나 IRF가 inside the classroom에서 그 structure of the interaction을 제시하는 것인데 outside the classroom에서도 물론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speakers do not usually 또 나왔잖아.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한 것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뭐 평가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inside the classroom과 outside of the classroom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evaluate 하느냐 안 하냐니까 얘는 evaluate 하는데 얘는 evaluate 하지 않는다 쓰는 것을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evaluate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A에 진술되어 있다면 evaluate 하지 않은 그런 증거가 무엇인지 예시를 좀 대달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보면 What's the last of the month?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outside the classroom이니까 1번 이제 이게 initiation 되는 거죠. Friday라고 I response 했습니다. 그러니까 yes Friday 너 월화수목금토 잘하는구나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맞았어 Friday였지. 이게 지금 나도 몰랐던 것을 이제 물어봤을 때 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IR2 또는 IRF인데 뭐야? Friday가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인보이스 너한테 보낼게. 구매 목록이죠. That would be great. 좋아. 한 다음에 여기서 great에 대한 evaluation이나 또는 피드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또다시 initiation 했죠. and 그리고 뭐 해줄게. 그래서 이제 I가 반복이 됐었던 것입니다. 위에 있는 진술에 대한 즉 response에 대한 피드백이나 follow-up 하지 않고 새로운 이니시에이션을 한 것이죠. 피드백 없는. 그래서 했더니 좋아 하면서 즉 OK라든지 또는 Friday 같은 것들이 앞에 있었던 Friday 또는 well, I will come and get it 같은 그 리스판스에 대해서 evaluate 하지 않고 그냥 계속 ongoing process of interaction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 얘기를 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IRF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F가 빠지고 나올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면서 약간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보통 IRF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The utterance of follow-up feedback 3번과 8번 쓰시면 무조건 1점.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당연히 1점을 드립니다. They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teacher who is testing. 해서 여기 testing 또는 evaluating 써주면 좋겠죠. 이게 핵심 요소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evaluation 또는 follow-up 또는
피드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얘는 not testing or evaluating. 요거 쓰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대로 써주고, 왜냐하면 얘가 인터랙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몰라서 그러니까 알고도 물어보고 정답을 이렇게 이밸류에이팅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제뉴인하게 정말 알고 싶어서 또는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쓰면 또 1점. 그래서 요거에 2점 되겠습니다. 자, IR이 IRF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09년도 객관식 기출문제에 보면 IRE, IRF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에서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based on the dialogue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는데 3번에 보면 the dialogue consists of a single initiation, response, evaluation, exchange에서 이게 오답이니까 싱글이 아니라 multiple 또는 consecutive 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위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like to see movies? What's your favorite movie? 이거는 뭐예요? I죠. Initiation.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교실 상황에서 원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원래 출제 원전은 On Introduction to Language Acquisition 해서 피카가 쓴 책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마더하고 키즈 애기하고 이제 사이에 children하고 사이에 대화였는데 그것을 교실 상황으로 바꿔 놨습니다.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게 TS의 대화가 아니라 mother와 children의 이제 대화라서 outside of the classroom인데 하여튼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referential question인 거죠. 보통 학습 상황에서는 레퍼런셜 퀘스천보다는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랬더니 답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response. B, that's a good movie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follow-up이 되는 거죠. That was about the little boy inside the big man. 아는 척을 했습니다. wasn't it? 했다는 것은 얘가 뭔가를 답을 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또다시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consecutive하게 IRE structure, 이게 tripart, 3단계 구조로 된 연속된 클래스룸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Yeah, boy gets surprised all the time 해가지고 이 wasn't it에 대한 response가 일어납니다. He was surprised. 리퀘스트 쳤죠. Usually little boys don't do things that men do, right? 해서 얘는 피드백을 줬음에도 줬고 왜냐면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으니까 피드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피드백인데 또 다른 이니시에이션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피드백 없이 다른 화제에 대한 토픽에 대한 이니시에이션을 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또는 엄마다 보니까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고 팔로우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니시에이션 한다는 거죠. 왜 이니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애가 말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No, little boy, no drink. Response, that's right. Little boys don't drink 해서 피드백. 그러니까 얘는 지금 IRF가 consecutive하게 일어난다. 즉 IRF는 consecutive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F가 없이 I가 중간에 이제 낄 수도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되게 플레인한 거죠. IRF.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IRF, IRF 이렇게 나왔던 것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쓰셨습니다. 자, B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형은 1번 문제. 이것도 일단 제가 빈말이 아니라 출제를 할 때는 1회차니까 좀 우리 쉽게 가자. 그리고 맨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연교 점수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쉬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너무 쉬운데 그래도 낼까 말까 하다가 이제 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온 제시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컴피턴스와 퍼포먼스에 대한 구분이죠. 우리가 참스키 하면
컴피턴스와 퍼포먼스를 아니까. 그렇죠? 저 컴피턴스에 대한 그 개념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돼서 델 하임즈라는 사람이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라는 개념을 창시한 거죠. 그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라는 것은 사실은 이 퍼포먼스와 되게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델 하임즈가 말했던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는 되게 소시오 컬처럴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시오 컬처럴하다는 것이 그건 뭐야? 시츄에이셔널하고 컨텍스처럴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또는 가슴 속에 있는 것보다 실제로 행하는 그런 컴피턴스가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컴피턴스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든 사람이 마크만 4가지 이렇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컴피턴스와 퍼포먼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 컴피턴스와 퍼포먼스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든지 뭐 이렇게 쓰든지 이제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컴피턴스가 먼저냐 퍼포먼스가 먼저냐 그런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그 컴피턴스와 퍼포먼스 말고 날리지, 그라마, 펑션, 디스코스, 프로덕션, 컴프리hension, 센텐스, 바텀업, 탑다운, 뭐 프로세스, 센텐시즈, 사운드 이런 이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이 많다는 것은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프로덕션하고 컴프리hension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일단 답을 확인해 보죠. 여기 보면 가장 핵심은 컴피턴스는 뭐다? 파트다. 그러면 퍼포먼스는요? 얘는 프로덕션도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컴프리hension도 이제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컴피턴스는 리스닝하고 리딩과 관련되고 퍼포먼스는 라이팅하고 스피킹에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오개념입니다. 듣는 것도 뭐예요? 리스닝 스킬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해당됩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멘탈 그라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컴피턴스인 것입니다. 컴피턴스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작용, 즉 언어가 와가지고 그 언어가 코드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디코드하는 그런 과정 또는 내 생각을 코드화해서 밖으로 내보이는 인코드하는 과정 모두가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퍼포먼스라고 하고 그 밑에 근저에 깔려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한 부분이 컴피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컴피턴스가 파트야? 그러면 여기 파트, 컴피턴스 아주 쉬운 거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프로덕션이나 컴프리hension을 쓰신 분은 뭐냐면 프로덕션과 컴프리hension이 지금 뭐의 하위 요소예요? 퍼포먼스의 하위 요소인 것을 간과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 즉 리스닝과 리딩 같이 리셉티브 스킬은 컴피턴스와 해당되고 우리가 뭐 보통 퍼포먼스 테스트 하면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퍼포먼스니까 프로덕티브 스킬이니까 아웃풋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프로덕션은 퍼포먼스 관련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에서 얘네들은 리셉티브 스킬, 얘네들은 프로덕티브 스킬 이지만 둘 다 전체 다 뭐다?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촘스키의 이론에서는. 이게 랭귀지 어세스먼트라면 퍼포먼스 테스트는 보통 프로덕티브 스킬에 사용하는 거지만 여기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고 퍼포먼스 근저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컴피턴스다. 근데 이런 컴피턴스를 축소한 개념을 델 하임즈라는 사람이 되게 넓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컬처럴하고 또는 스트래터지 컴피턴스니까 스트래터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먼트 바이 모먼트 테크닉. 시시각각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테크닉이니까 되게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얘네 둘을 합친 것이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원화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얘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원래 스트럭처럴 그라마 넘어서서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라마, 제너러티브 그라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컴피턴스,
그 안에 있는 멘탈 그라마가 무엇인지, 딥 스트럭처가 무엇인지 익스플레인 하려는 시도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익스플레인 할 필요가 없이 제2 언어 화자들은 뭐야?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되는 것은 컴피턴스, 홀이 되는 것은 퍼포먼스. 따라서 이전에 첨스키에게서는 컴피턴스가 더 중요한 거였죠. 왜냐면 얘는 좀 졸리거나 또는 실증이 나거나 할 때는 틀려질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친한 친구가 되게 웃긴 친구였는데 흐지부지 해야 된다는 말을 흐부지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웃긴데 걔는 유재석 같은 애라서 그냥 걔가 말 흐부지지가 뭐야 막 하면서 막 웃었는데, 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컴피턴스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만약에 외국인이 흐부지지 했으면 야 흐부지지가 아니라 흐지부지야 따라해봐 흐지부지 했겠을 텐데, 내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친했던 친구니까 야 이 새끼 흐부지지가 뭐야 흐지부지지 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퍼포먼스가 틀리더라도 컴피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컴피턴스,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또는 절대적인 그 능력, 되게 객관주의적인 요소인데 그거를 설명하려는 게 첨스키였다면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행하는 거. 그거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가 완전한 것이고 얘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첨스키는 생각했는데, 여기에서의 생각은 무엇이다? 얘는 이게 실행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procedural knowledge라고 할 수 있고, 얘는 declarative.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procedural knowledge가 중요하죠. 실제로 행할 수 있으면 아내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건 통과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competence performance.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Read the passages and follow the directions. 1번 Identify where the negative evidence takes place. Identify 하기만 하면 2점입니다, 이게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By writing the specific utterance from B 했으니까 따옴표 안에 utterance를 그대로 쓰지 않으면 다 오답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S1의 세 번째 발화야 뭐 이렇게 쓰면 점수 깎입니다. 또는 S2의 발화야 하면 점수를 아예 못 드리고요. 그래서 by writing the specific utterance 했으니까 그대로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then explain 있지 않습니까? explain 2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dentify가 2점이고 explain이 2점이니까 explain을 조금 더 상세하게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뭘 써줘야겠느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interaction hypothesis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무엇인지 정의에 충실하게 가야죠. 내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보통 포지티브 에비던스는 information on what is grammatical이고,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information on what is not grammatical. 그러니까 정문이 아닌 것에 대한 정보는 네거티브 에비던스고 정문을 그대로 주는 것은 포지티브 에비던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A에서 제시문을 주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direct or indirect evidence of what is grammatical에서 이거 ungrammatical 들어가야 될 건데 grammatical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무엇이 문법적인가에 대한 언어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 말했을 때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이렉트한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써야지 하지 않고 A의 말을 살짝 고쳐가지고 옳은 것을 제시해 준다면 그것은 임플리시트하게 또는 인다이렉트하게 에비던스를 주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그 네거티브 에비던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많이 오해를 했냐면 이 어라이지즈를 많이 미스인터프리트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다이렉트 or 인다이렉트 에비던스가 무엇인지 알고 밑에서 바로 찾아드리지만 그 다음에 설명이 있는데 It arises when learners receive feedback. 이게 피드백 받을 때 나타나는 거구나. 이게 나와요. On their own attempt to use L2. L2를 use는 produce죠. 발화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피드백을 받을 때 이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발화가 네거티브 에비던스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즉 피드백 자체가 지금 저기 어라이즈는 일어난다지 follow가 아닙니다. 피드백 자체가 네거티브 에비던스고 피드백을 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에러잖아요. 그 에러를 네거티브 에비던스로 이제 착각하신 분이 있어요. 에러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S2가 아니라 S1의 말 중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데 S2는 잘못하고 S1은 잘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S2의 바로 에러를 잡아내서 그것이 어라이즈 피드백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에비던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인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라이즈는 피드백이 일어날 때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밑에서 무엇을 결정할지 좀 혼동될 수 있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One of the major ways in which this takes place, 즉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리퀘스트. 그럼 밑에서 뭘 찾으라는 겁니까? 리퀘스트를 찾으라는 거죠. 근데 리퀘스트도 혹시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른 앞에서처럼 언그라마티컬이 나와야 되는데 그라마티컬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리퀘스트를 여기서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밑에를 보는 거야. 리퀘스트를 봤더니 즉 utterances that rephrase. 우리가 아는 거 같다. rephrase 동의어는 뭐다? reformulate. reformulation 마이너스 에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리퀘스트니까 맞네. learner certains by change. 여기 나왔잖아. 이게 지금 다운표나 쓰기 되게 중요한 거야. changing one or more sentence component. 그것이 subject가 됐건 verb가 됐건 object가 됐건 여전히 의미에 집중하면서 그러면 이게 unobtrusive하고 implicit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퀘스트인데 여기서 특별하게 스페시파이 해준 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리퀘스트는 문장 성분 하나를 바꾸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A에서 나왔으니까 B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것이 왜 네거티브 에비던스냐면 네가 말했던 대로 출제자가 말했던 대로 서브젝트를 바꿨잖아. 서브젝트가 뭐야? I야 라고 말해주던지 또는 verb를 바꿨잖아. verb가 뭐야? 그거야. is야. is를 이걸로 바꿨잖아 라고 스페이스바 해두든지 또는 object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B에 있는 요소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연결. 예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A에 있는 예시는 밑에서 찾으라고 주는 거죠. 아까 일레보레이션의 예시처럼 그 예시를 왜 그냥 주겠어요? 거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스페시파이 하라고 주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서술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쉽게 그냥 서브젝트를 바꿨어, verb를 바꿨어, object를 바꿨어라고 이제 얘기해주면 쉬운 것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예시를 대라는 거잖아요. 예시 안 되고 이 중에 선택만 하더라도 점수를 드립니다. 왜죠? 선택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특별히 쓰인 요소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것을 스페시파이 했으니까 그럼 에비던스잖아요. 그대로 쓰는 것은 안 되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리퀘스트야. 왜냐하면 more sentence component, one or more sentence component 예를 들어서 subject, verb, object를 still referring to its central meaning에서 고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A 진술 그대로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이 네거티브 에비던스면 이게 네거티브 에비던스야. 왜냐하면 이 여러 개 중에서 오브젝트를 바꾸면서도 센트럴 미닝에 근접해서 바로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쓰면 그거는 스페시파이 한 거니까 에비던스가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A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에비던스가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And right next to her phone rings.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보통 information 갭 액티비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 옆에 텔레폰이 이렇게 땡땡 하고 있는 텔레폰이 이렇게 있으면 땡땡땡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phone ring이라는 단어를 잘못 발화했는지 또는 잘못 들었는지 falling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죠. 일단 에러. 그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피드백일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리퀘스트인지. 했더니 뭐야? phone? 너 지금 폰이라고 말한 거야? 텔레폰? 잘 모르겠고 is there a telephone next to her 해가지고 말을 바꿨다는 거죠. 지금 얘는 리퀘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리퀘스트라면 falling이 뭐야? phoneing이라고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explicit question이니까. phone ring. 오케이. is there a... 이렇게 나가면 그것은 리퀘스트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phone ring이라고 하지 않고 phone 했다는 것은 얘가 리퀘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위의 정의에 의하면 주어를 바꾸든지 동사를 바꾸든지 목적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 그럼 얘는 뭘 바꾼 건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잖아. 그러면 리퀘스트가 아니라고 정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is there a telephone next to it? Yeah, I don't have a telephone picture 이렇게 나왔으니까 Oh, you don't have a picture of a telephone?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에러에 해당하는 피드백이면서 리퀘스트인 거지. 뭘 바꿨어?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I를 U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물론 가능합니다. 잠깐만, 텔레폰 픽처를 픽처로 텔레폰을 고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둘 중에 가능한데 앞에 거가 바뀌었다면 주어, 뒤에 거가 바뀌었다면 목적어가 바뀐 거죠. 자, I는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아닌데 고쳤다는 것은 그것은 피드백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you don't have a telephone picture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틀린 게 아니니까. 이 you는 뭐야? 이게 리퀘스트임을 시그널링 하는 거죠. 토픽 컨티뉴에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엄마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이렇게 해. 아니면 너 배고프구나 이렇게 해. 너 배고프구나 하잖아. 그래서 리퀘스트는 토픽 컨티뉴에이션을 위해서 I는 U로 바꾸고 U는 I로 바꾸고 3인칭은 그대로 유지해요. 토픽 컨티뉴에이션이 그런 거잖아. 그렇잖아. 엄마 너 여자친구 만났지? 나 여자친구 만났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너 여자친구 만났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해? 아니잖아. 너 여자친구 너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 나 여자친구 만났냐고? 그렇지, 나 여자친구 만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U는 I로, I는 U로 바꾼다는 것이 토픽 컨티뉴에이션이 일어난다는 표시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꼽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뭘 바꾼 거야? 목적어, telephone picture를 picture of telephone으로 고쳤잖아. 일단 뭐야? 어와 S가 잘못됐으니까 요거를 수정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큰 미스테이크 에러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바꾼 거를 제시해내는 거죠. 목적어를 바꿨다라고 그냥 위에서처럼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오브라는 프레포지션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위에 있는 예시가 목적어를 잘못했으니까 목적어를 제대로 써가지고 바꿨다라고 쓰면 되는 것이었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점 어떻게 하느냐? 또 여기 나왔잖아요. identify 하기만 하면 얘를 쓰기만 하면 뭐예요? 무조건 2점을 드립니다. 근데 나머지를 쓰면요. 밑에를 볼 수도 없어요. 0점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썼는데 이것만 썼어. I를 U로 고쳐가지고 서브젝트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에러가 아닌 것을 피드백했던 걸로 봤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0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리퀘스트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써야 돼? 이거 리퀘스트 써야 돼. 왜 이게 네거티브에 쓴 거야? 이게 리퀘스트니까. 그럼 1점이야. 근데 리퀘스트는 것은 어디 있어? A에 있는 거잖아. 또는 rephrase 썼어. 이거는 A에 있는 거잖아. A에 있는 거 썼으면 1점. 여기다가 telephone's picture를 a picture of a telephone 이렇게 쓰면 요거는 B에 있는 요소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1점이 되는 거지. 또는 얘를 A에 있는 키워드를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object. direct object. 오브젝트를 바꿨어 라고 하면 또 1점이지. 키워드를 쓰느냐 예시를 쓰느냐 요게 들어가면 이제 1점 더해서 4점이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1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리퀘스트를 굳이 안 쓰고 rephrasing 쓰고 keeping the central meaning 막 풀어 썼어. 그러면 그게 리퀘스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설명이지. 설명이니까 맞았다고 해야지 당연히. 키워드를 쓰는 것은 preferable 하지만 키워드를 안 쓰고 설명했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리퀘스트가 있는데 왜 그렇게 쓰냐 말이지. 리퀘스트라고 딱 써주고 풀어가지고 있잖아. rephrasing, 응? 어디 갔어? 어디였지? 리퀘스트.
네, 흥분했잖아 또 지금. rephrasing a learner as to utterance by changing one or more. 왜 그렇게 막 장황하게 쓰냔 말이지. 뭐 했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에비던스라고 써주면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써도 어땠다? 점수 준다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는 그냥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아이덴티파이 할 때는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설명하라고 할 때는 진짜 설명해도 돼.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은 리퀘스트다라고 써주고, 왜? by rephrasing 써주고, 다음에 뭘 고쳤는지 오브젝트를 고쳤다. 그러면 벌써 4점이야. 근데 오브젝트가 어디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써줬다 라고 하면 금상첨화지. 그러면 퍼펙트. 하나 빠지면 엑설런트. 요거 하나 빠지고 이거 쓰면 엑설런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다 써주면 좋다 이거지. 항상 키워드 예시, 키워드 예시 이렇게. A와 B를 연결해. A가 여러 가지라면 B에서는 뭐 하나를 결정해주면 그게 에비던스가 되는 거야. A가 하나라면 그 예시를 써주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A와 B에 있는 요소를 연결해서 에비던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나 지금 흥분했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모범 답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에서는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S1의 레스트 어터런스. 여기까지만 쓰면 이건 점수를 못 준단 말이지. 요걸 꼭 써야 돼요, 요거. 요게 2점. 리퀘스트 쓰면 1점. 또는 이렇게 쭉 여기 요거 이건 A에 있는 요소, 그다음에 다이렉트 오브젝트 B에 있는 요소, 그다음에 요거 B에 있는 요소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시의 위력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면 시험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왔죠. 08년도 대전 문제에 보면 1과 2에 해당하는 문장을 A의 대화에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역시 네거티브 에비던스와 모디파이드 아웃풋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똑같이 나왔네? 와, 대단하죠. 이 문제는 Task 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이라는 로드 앨리스의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What is grammatical에 대한 정보, 포지티브 에비던스, What is ungrammatical에 대한 정보, 네거티브 에비던스보다 What is correct에 대한 indirect하고 direct한 그 증거가 네거티브 에비던스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With a small pat of butter on it and above the plate. 그랬더니 above the plate?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뭐야? 이건 에러 발생했습니다. 위에 설명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Negotiation can give salience to form function relationship.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above the plate를 썼는데 above the plate로 잘못 이해했으니까 form과 function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Help learners to modify their output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Segmenting message data into linguistic unit. 뭐야? 한꺼번에 몰아서 주지 않고 나눠준다는 거죠. 여기서는 above the plate 중에서 얘가 이거를 인식 못한다고 생각해서 above라고 above the plate를 segment 했죠. 나눠준 겁니다. 일종의 modification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above는 뭐 하는 거예요? help to modify their output 하는 거죠. help to modify their output, segmenting 하는 거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explicit correc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자체가 뭐야? correct한 form이지. correct한 form인데 implicit하게 싹 넘어가서 아니면 above 이렇게 한 거야? above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명확하게 알려주잖아. 그러면 explicit correction이란 말이야. 근데 explicit correction인데 얘가 지금 뭐 한 거야? 러너가 modify 할 수 있도록 help 해준 거니까 이게 뭐야? 네거티브 에비던스인 거지. 그런데 얘는 네거티브 에비던스이면서도 뭐가 돼? 포지티브 에비던스 된단 말이야. 여기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왜? 저게 그라마티컬한 폼이니까. 그래서 리퀘스트와 익스프레스 코렉션은 네거티브 피드백이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즉 에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니까 네거티브 에비던스야. 그런데 얘네들은 커렉트 폼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포지티브 에비던스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헬프 했잖아. 헬프. 이게 뭐야? 어버브가 help learners to modify their output 하는 거잖아. 그 세그멘팅 해가지고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는
modified output이 되는 거지. help 했으니까 그 다음에 help를 받아서 modify 했으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 negative evidence는 C, modified output은 D 이렇게 되겠다. 근데 우리가 말했던 negative evidence는 explicit correlation이라는 피드백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이 negative evidence이긴 하지만 positive evidence이기도 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그냥 아주 고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공부가 잘 되어 있는지 기출문제에서 하나, 두 개씩을 빼는데 04년도 전국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시간에도 다루지 않았던 이제 3, 4월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인데요.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여기에 이제 이름만 응기로 이제 뺀 것입니다. 다른 문제인데 말하자면 fill in the blanks 1 and 2니까 fill 하기만 하면 2점입니다. 두 개가 있죠. 다음에 identify two errors of words. identify 하게 되면 또 2점이 되는 거죠. 근데 explain 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주저리 또 설명해야겠죠. 근데 identify에 거의 점수가 다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면 in English에서는 다른 언어와 같이 there are many fixed identifiable non-idiomatic phrases and constructions. 이거 생각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요? 청크와 콜로케이션이 이제 생각나죠. 청크와 콜로케이션 중에 fixed combination 하면 콜로케이션을 이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콜로케이션. 픽스드 된 컨비네이션이 청크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밑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픽스드니스 고정성의 차이로 얘가 더 고정되고 얘가 나중에 고정되기 때문에 덜 고정되기 때문에 픽스드 컨비네이션 하면 청크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밑에 예시에 보면 see on exam to a bath에서 얘네들은 콜로케이션이지 청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콜로케이션과 청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픽스니스 했는데 그러면 exam 앞에 항상 take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예요? failed exam, passed exam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픽스된 것은 아니고 우연찮게 붙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콜로케이션만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기출문제에서 콜로케이션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콜로케이션만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크 좀 쓰셨고요. 그래서 뭐 청크에 대한 예시를 하면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long time no see 이렇게 하는데 long time no see 하다가 short time no see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픽스 돼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청크에 해당되고 얘는 것이다. 그래서 C하고 do만 이제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기출 공부를 좀 하셨던지 정답률은 되게 높고요. 보충 자료에 그 원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을 보시면 콜로케이션에 S 안 쓰면 오답 처리입니다. 지금은 91월이니까. 왜냐면 뒤에 fixed combinations라고 복수가 왔기 때문에 복수와 단수를 쓰려면 어를 쓰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콜로케이션스 꼭 있어야 되고요. 1점 또 interference 아시다시피 지금 제1 언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interference 해야 되는지 over generation 쓰면 안 됩니다. C와 2가 take에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원래는 역전돼서 이메일에서 잘못된 단어를 찾아 쓰고 그 오류에 대한 설명을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see an exam, do a best가 C를 take로, do도 take로 고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xed combination or collocation을 이렇게 써줬고요. Such finding suggests collocation errors. 이게 형용사를 하는데 such kind of error 해가지고 이제 바꿨습니다. 안 그러면 collocation이 너무 딱 드러나니까. 그래서 얘는
direct translation equivalence between English and learners mother language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literal translation의 오류고 또 범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ork를 pig meat 이렇게 하는 거죠. literal translate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Given this research result, the probable 여기 요게 핵심이죠. sources of error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요번에 새롭게 바뀐 PLLT에도 6가지 정도의 sources of error가 나오지만 외워줄 것은 2개. intralingual transfer와 interlingual transfer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이것은 제1 언어와 제2 언어 지금 잉글리시와 마더통에 대한 것이니까 interference라고 쓰셔야 된다. 그래서 interference라고 쓰신 분은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 근데 이제 이거 많이 채점은 안 했는데 틀린 거 이제 잡아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썼습니다. pay a visit. 근데 요거는 pay visit 앞에 pay를 쓰지 take를 쓰지 않거든요. 저거를 이제 오류로 잡아내신 분이 있는데 단어 공부를 좀 더 하시던지 아니면 기출 공부를 하시던지 좀 해야겠죠. 이거는 기출 문제라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다른 거는 이제 혹시 뭐 수거 같은 걸 모르더라도 기출에 나온 수거는 절대로 이제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10번) 문제는 스캇 선베리의 Conversation이라는 책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밑에 있는 이게 Casual Conversation이라서 되게 어렵긴 하지만 밑에서 7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Referring to the terms in A, identify the feedback type. 피드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 피드백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back channeling.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맞장구입니다. back channeling 또는 여기서 말하는 conversation을 말하는 피드백을 가장 컨사이즈하고 short하게 definition을 정하면 뭐냐? listenership입니다. listenership. engaged listenership. 밑에 나올 건데 engaged listenership. 그래? 계속 얘기해봐. 우와, 정말 잘 됐네. 뭐 이렇게. 만약에 최준영 선생님이 결혼한다 그러면, 우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줘야지. 결혼하니? 한다든지 뭐, 딴 얘기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듣고 있음을 얘기해줘야지 뭐 한다는 거야? conversation이 일어난다. come together. 이렇게. conversation이 일어난다는 거. 저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피드백과 약간 다르게 쓰인 거죠. 피드백은 총 3가지로 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 피드백, 에러 코렉션에서 한번 쓰이고, 라이팅에서는 피드백이 고쳐주는 거, 아까 나왔던 거 비슷한 거, 그다음에 컨버세이션 어널리시스에서 피드백이 맞장구 이렇게 3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맞장구 얘기하는 거죠. 그 맞장구가 7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7 different types of listener contribution, engaged listenership을 listener contribution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간 거죠. continuous, acknowledgement, assessment, new markers, questions, collaborative completion, non-verbal vocaliza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7가지 중에서 2가지를 이제 고르면 2점 되겠습니다. 2가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explain 하게 되면 2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디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첫 번째 지금 남편이 아닌 사람 만났던 거 얘기하면 좀 그렇죠. 남편인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한 번도 이제 실제로 만나지 못했잖아. 그때까지? 와 정말 대단하네라고 앞에 있는 상황을 평가한 거죠. 여기서 히스테리카는 원래 별로 안 좋은 단어지만 뭐예요? 여기서는 분위기상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어세스먼트였다. There are appreciative in some way. 이게 appreciative 뭐예요? 위에 있는 것에 대한 감상 또는 assessment 뭐예요? evaluate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evaluate. 평가를. 그래서 보니까 와, how awful 또는 shit, wonderful 이렇게 앞에 2개들은 보통 shit 같은 것들은 뭐예요? 내가
네거티브한 이밸류에이션이죠. 근데 원더풀은요, 되게 포저티브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써주면 되겠죠. 위에 있는 것은 어세스먼트이다. 왜 어세스먼트냐? 밑에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게 포저티브 리스너 컨트리뷰션을 하니까 이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포저티브 한다는 또는 그냥 어세스 하기 때문이다 또는 이밸류에이트 하기 때문이다 쓰면 되는데 여기에 어세스먼트를 쓸 건데 밑에서 이게 왜 어세스먼트야? 어세스 하니까 이렇게 쓰면 그건 동호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밸류에이트 한다든지 또는 이밸류에이트에서 뭐야? 포저티브하게 시그널을 준다든지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어세스먼트 안에 어세스가 들어있으니까 다른 단어를 써서 패러프레이징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쉽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left 있으니까 left 했으니까 이건 non-verbal 시그널이야. 근데 얘가 뭐 하고 있다고? listener contribution 하고 있다. 요거까지 이제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대화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게 왜 이런 거 나오지? 자, 5번 답안을 보시면 주디의 주디 어터런스는 어세스먼트다. 그래서 얘는 포저티브 이게 지금 이밸류에이션 한다 또는 어세스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되게 관심 있다고 표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셔널한 것이죠. 지금 소재가 first meeting with her husband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제시의 부분은 non-verbal vocalization이야. 왜냐면 left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left라고만 써도 되지만 왜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으니까 A에 있는 요소를 여러 가지 중에서 B에 있는 요소를 확정했으니까 이것만 써도 되는데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로 집어넣어서 이제 퍼펙트한 답안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에비던스가 되고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에 대한 예시 또는 여러 개 쓰였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위어 처리를 하는 것이 에비던스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문제 출제 영역은 learner variable, 그다음에 methodology, syllabus design and method development이니까 잘 정리해 오시면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4주차 동안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5주차부터 이제 진짜 실전 문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